56조 하나. 사장님, 사장님, 상어가. 오른쪽. 촬영을 내가 시켰습니다. 회원님. 뭐었어 뭐? 아, 문제 몇 문제 안 했잖아, 맞지? 56페이지인데 1번은 영화 나트륨, 아무도 안 타도 다행이야. 2번은 영화 마그네슘, 아니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순서대로 기억이 1000g이고 당연히 PSU 또는 허밀. 그 다음이 분수로 되어 있는 거는 아래쪽이 해수, 위쪽이 염류. 자, 3번은 1번에 40 PSU, 2번은 32 PSU, 3번은 30 PSU, 4번은 96g. 이거 3번까지인가? 4번까지인가? 아, 4번까지? 4번에 X5, XX5. 아 이거 사실 보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알지? 그 다음에 페이지 61페이지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30 PSU,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2번. 아, 6번 가야겠어. 어디? 62페이지에 61에 2번 2번에 2번에 왜? 2번에 4번 허밀 어디 1번이 틀렸지 그치? 허밀로 써야지 허밀로 써야지 그 다음 없니? 4번이요 4번. 4번 36%밀 해수에 염류 180g을 얻으려고 한다. 필요한 해수 양은 자 해수 양이 얼마니? 그 염류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치? 요 36%밀이라는 뜻은 1000g이 있을 때 바닷물 해수 1000g이 있을 때 4번에 1000g 있을 때 몇 g 나온다고? 182. 아니 36g이 나올 때 이때를 36%밀 또는 36 PSU라 그러거든. 그치? 근데 몇 g이 나온다고 그랬어? 180g이 필요해. 그치? 염류가. 그럼 얘 몇 g 있어야 될 거야? 나는 비례식으로 되게 많이 쓰는 거야. 그렇지. 다음 얘기는. 자, 그러니까 얘가 5배 됐잖아. 그럼 얘도 몇 배 돼야 돼? 5배. 그러니까 5,000. 비례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다음 또 있니? 없니? 6번에 6번? 네. 6번 볼게 6번.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게 총 3가지가 있거든. 증발량과 강수량. 그 다음에 담수 유입량. 그 다음에 결빙과 해빙이잖아, 그렇지? 알지? 그러면 우리 책에 지금 주어진 건 증발량과 강수량하고 담수 유입량 2개 준 거거든. 그러면 자, 요 그래프가 여기 있어. 자, x축이 강물의 유입량. 담수가 강물이야. 강물의 유입량. 그치? 강물의 유입량 플러스 강수량. 얘는 y축이 증가량. 그럼 얘들아 자 여기서
염분이 가장 높으려면 증발량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요. 많아야 돼. 그럼 증발량이 많아야 돼, 염분이 높으려면. 그러면 강물과 강수량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되지. 이쪽이지. 그럼 이쪽이 염분이 제일 높지. 맞지? 그게 A. 그치? 맞지? A. 그러면 염분이 가장 낮으려면 반대로 생각해. 증발량은 작아야 되고, 강물과 강수량은 많아야 돼. 그럼 여기 E가 염분이 제일 작지. 이렇게. 염분이 제일 크다? 염분이 제일 작다. 맞지? 그 다음 또 현안유만서 봐요. 자, 요새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또 없니? 네. 없으면 자 이제 어려운 거 이제 남았다. 어려운 거 어디 남았냐면 하지만 문제가 없어. 55페이지에 문제 안 풀어요? 아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6번을 해야 돼. 그래서 6번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 거야. 진짜요? 6번을 하고 나서. 그래서 4번에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 자, 4번 고속부터 하면 되지 맞지? 4번부터 3번까지 했으니까. 자, 4번에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 자, 그러면 위도를 보면 증발량과 강수량을 잘 보라고. 증발량과 강수량. 자, 위도가 0도인 곳이 있고 위도가 90도인 곳이 있거든. 그럼 위도가 0도인 건 0도. 0도. 그럼 이쪽이 뭐 60도, 뭐 90도, 60도 돼 있지, 그렇지? 맞지? 몇 도 돼? 80도. 80도, 90도. 그럼 80도. 여기 80도. 여기 80도. 그러면 여기가 적도야, 적도. 여기는 증발량이 많을까, 강수량이 많을까? 이 그래프를 보니까 증발량이 많아, 강수량이 많아. 그 흑백이에서 잘 안 보이지만 강수량이 여기는 가운데 부분이 강수량이 많다. 네. 맞지? 강수량이 뭐 이렇게 있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이렇게. 강수량이에요. 강수량. 증발량은 어디가 많냐면 증발량은 어디가 많지 보니까 위도가 위도가 한 40도보다 조금 적은 여기 30도 있거든. 30도. 네. 얘들아 위도 30도가 네. 30도가 증발량이 많아. 우리가 증발량이 많은 곳이 사막이나 이런 게 많거든. 우리 사하라 사막이 위도 27도에서 30도 요 사이. 그러니까 요 30도 요 부분이 증발량. 자, 증발량은 다른 색깔로. 자, 증발량이 오히려 증발량은 어디가 많냐면, 그치 여기. 증발량은 증발량은 위도 30도 되는 데가 제일 많아. 오히려 이 적도 부분은 그치 증발량 적도 부분보다 더 많아. 이거는 왜 그런지는 얘들아 왜 그런지는 저기 우리 책에 뒤에 나와 뒤에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일단 지금은 증발량은 이렇고 강수량은 이거네. 그러면 염분은 증발량이 많은 곳이 염분이 높지. 정발량이 많은 곳이 그 강수량이 낮은 곳이 거기가 염분이 높거든. 그럼 염분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지? 위도 30도. 그렇지. 오히려 적도 지방은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아.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지. 어떻게 되냐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더라.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거든. 근데 이 그래프랑 염분 그래프가 어때? 거의 일치하더라 이거지. 근데 요쪽은 왜 안 맞지? 요 끝에는 왜 극지방은 왜 안 맞을까? 빙하가 녹아서. 그렇지 빙하 때문에. 얘는 염분 그래프랑 차이가 있냐면 증발량과 강수량뿐만 아니고 빙하도 영향을 주거든. 여기는 빙하 때문이야. 빙하. 그래서 빙하가 녹아서 그치 우리가 증발량과 강수량은 그치에 비해서 그치 염분이 낮게 나온 이유가 빙하가 녹았어. 그래서 해빙이 일어나는 거야. 해빙. 그런 거야. 그냥 참고로 여기는 그냥 참고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극지방에 안 살잖아. 우리나라는 그치 위도 30도 여기야, 그치? 그치 30 한 7도 8도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요쪽이 되겠지. 요쪽 요런 데쯤 되겠지. 그치 자 이렇다. 그치 그렇고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치 결론이 뭐냐면 적도 지방은 염분이 낮다.
적도 지방은 염분이 낮아. 왜 낮니 하면 뭐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자, 중위도 지방은 염분이 높다. 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극지방은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왜 낮아? 빙하가 높기 때문에. 얘들아 쓸 수 있겠지? 네. 자, 그 밑에 그치 표에 있는 거 그대로 나중에 중위도가 진짜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중위도 이렇게 있고 왜 그렇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높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나라 주위는 어떻게 우리나라? 자, 이제 핵심은 우리나라. 그렇지 우리나라. 그렇지. 자, 우리나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항해, 여기가 그치 남해, 여기가 동해. 그치?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치 어디가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염분이 높게 어디가 더 높다 했어? 우리나라 그 얘들아 5번이야 5번. 중간에 항해하고 동해 중에 누가 더 높다? 동해. 동해가 더 높다. 그치 왜? 항해 쪽으로 뭐가 많이 가? 강물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그치? 이 두 번째 있지. 강물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강물이 다 항해 쪽. 물론 남해 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 낙동강, 섬진강 있는데, 그치? 황해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많아.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황해가 낮은 이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름하고 겨울 중에서는 누가 더 크다? 겨울. 겨울이 더 염분이 높다. 왜? 여름에 뭐? 비가 많이 왔어. 여름에 강수량이 많았어. 비가 그치 주로 여름 많이 오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데, 그치? 가까운 바다를 연안이라 그래. 연안. 먼 바다. 그럼 어디가 염분이 더 높다? 어디가 더 짜다? 먼 바다가 짜다. 왜? 연안은 뭐 강물의 유입량이 많기. 이거는 우리나라라기보다는 그치?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가 주로 나와요. 자, 그럼 끝났네. 아유, 쉽네. 자, 이제 염분비 일정 법칙. 자, 이거. 자, 이거는 그치 얘들아 중요하다고 표시를 하시고, 그치? 염분비 일정 법칙이 뭐니 하면은 뭐? 자, 염분은 달라도 뭐는 일정하다. 네?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은 모두 다르지만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자, 이거 염분비 일정 법칙. 이거 문제 지금 하고 문제 풀 거야. 염분 일정이 아니야. 염분비 일정 법칙이야. 염분비 일정 법칙. 자, 염류는 각 해역의 뭐? 염류는 달라도 염분은 달라도 쉽게 말하면 각 해역의 염분은 달라도 그렇지. 염분은 달라도 각 해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해, 남해, 서해, 그렇지? 염분은 달라도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정. 자, 우리 있잖아. 보통 이제 다 사람을 한번 따져. 어떻게 사람을 한번 그려볼까? 사람을 그렸어. 자, 사람에서 있잖아. 몸무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kg의 사람이 있다 치자. 이렇다 이따 나 말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머리 그치 무게가 대략 얼마인 줄 알아? 50. 50이야. 100 중에 50이면 진짜 10. 보통 10kg.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무게 그치 몸무게의 약 10분의 1이야. 약 10분의 1.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 머리 큰 사람이 머리 작은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은 어때?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있어. 그럼 50kg인 사람은 그치? 이 머리 무게가 얼마일까? 5kg. 그래. 이거라니까 이거. 해봐봐. 사람마다 몸무게는 다르지만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때? 똑같다. 일정하지. 그래 똑같다고. 10분의 1로 똑같잖아.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염분은 달라도 그 사이에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어때? 똑같다. 그치?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염류가 그치 뭐 100 PSU라 치자. 그치? 어떤 지역은 50 PSU야. 근데 여기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더라? 똑같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 아니 그 외울 필요는 없어. 70 뭐 7%, 78%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다. 염분은 달라도 그치 염류 사이의 비율은 똑같다. 자 이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유. 이 밑에 이유까지 줄 거야지. 이유 쭉 물어보면 얘들 그대로 쓰면 돼.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렇지. 뭐라고? 해수가 움직이면서 서로 섞이기 때문에. 알겠지? 해수가 움직이면서. 자, 이거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뒤에 한 두 장을 넘겨서 59페이지로 볼게. 59페이지. 자, 59페이지. 페이지 59페이지에 자, 그치 그 밑에 유제 문제가 있어요. 유제 문제. 자, 유제 1번 바로 할게. 유제 1. 자, 유제 1번 같이 보자. 같이. 그러니까 유형 1이 있고 옆에 59페이지 옆에 유제 1이 있거든. 동해하고 항해가 있어. 자, 봐봐. 염분은 서로 달라. 동해는 34. 그치? 황해는 31. 근데 비율은 어떻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은 A에 들어간 숫자는 얼마? 비율은 똑같아야 돼. 황해나 동해가 똑같아야 돼. A는 얼마? 봐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게 동의가 77.7%. 그치? 그 염화마그네슘은 A야. 근데 황해에서 염화나트륨은 77.7%. 그 다음에 10.9%지. 그러면 A는 얼마라고? A 숫자 뭐 들어가야 돼? 아니 얘들아 봐. 비율은 똑같다니까? 10.9. 그러니까 황해의 비율이나 동해의 비율이나 똑같아야 돼. 그러면 A는 황해 거 그대로 쓰는데 얼마? 10.9. 자 이제 B를 구해볼게. B를 이제 구할 거야. B는 비율은 똑같아야 되거든. 77.7로. 그러면 동해에 보면 동해 그치? 염화나트륨이 얼마가 있냐면은 25.64. 염화마그네슘이 그치 얼마 있냐면 3.6. 그치? 자, 요때 그치 33%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B 그치? 여기 B 구하려니까 염화나트륨이 B. 그치? 얘는 얼마 있냐면 3.38. 얘는 그치 31 펌일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비율은 어때?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이게 차지하는 비율과 얘가 얘랑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비례식이지. 되니? 그러니까 자 25.64의 염화나트륨 있을 때 마그네슘은 3.6이 있어. 그러면 B만큼 있을 때 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3.38. 물론 숫자는 더럽지만 얘들아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잘 기억하고 나중에 실제로 학교 내신해 줄 때는 있잖아 숫자를 간단한 거 줘. 이렇게 복잡한 거 안 줘. 간단한 거 주거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둘이 각각 계산할 수 있지 이거? 네. 계산은 뭐 설마 계산 못하면 얘들아 우리 눈높이 수학 공부해야 된다. 눈높이 수학. 자, 그러면 25.64 곱하기 3.38. 아니 숫자 더러워. 계산하지 마. 내가 그냥 답만 적었다. B는 얼마냐면 이런 B는 약을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등호에다가 점 두 개 표시. 자, 약 24. 그렇지? 얼마나 까먹냐면 24.1. 24점. 여기 숫자가 24.1. 자, 그러니까 숫자가 원래 간단하게 나와야 돼. 밑에 유제 2번 써. 얘들아 유제 2번. 그러면 유제 2번은 숫자가 간단하거든. 너가 한번 풀어볼까? 유제 2번. 아이고 풀고 있는 사이에 그렇지. 아이고 풀고 있는 사이에 염분비 일정 법칙 풀고 있는 사이에 이걸 보십니다.
그치? 자, 아이고야. 채우자. 야, 그럼 안 채워. 딱 얘기를 하지. 다 더해야 되는데. 뭐야 내 연기 뭐야 문제 2번 답은 네? 문제 아니 이제 이번에 문제 2번에 가가 네 가가요. 20 나는 7.5 네. 그렇지 그 비율은 결정 안 해. 곱하기 5 나누기 5.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그렇지 요 6번 문제야. 네. 자 6번 문제. 네 저희가 좀 다양하게 시간이 좀 많아요. 자 6번을 풀고 있는 사이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들고 올까?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아니 그래도 좀 그냥 가져오면 나오고. 네 가져. 네네 그게 네 자, 테스트에 나오려면 네 가져오세요. 아니 50 자, 일단 그래도 내신 건 안 될 것 같아. 아니 6번을 그렇지. 자, 일단 규칙이 6번 돼 있는 거. 6번 있는 거. 얘들아 염분 한번 구해봐. 1번의 염분. 염분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2번은 이 지역의 기후 지금 물어봤지? 뭐가? 지리적. 지리지리. 3번은 그냥 물어볼까? 그래. 영분 어떻게 구해? 아, 염분 어떻게 구하냐면, 그렇지, 염분을 구하는 방법이 단위가 폐수 또는 포밀인데, 해수의 질량분의, 해수가 바닷물 질량분의 염류의 질량이거든. 근데 염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 다 더하면 돼. 그럼 표에 있는 있잖아. 다 더하면 돼. 수윤이 오잖아요. 어. 적으면은 그 지리적 요점. 그렇지, 그 지르지 어디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아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쓰면 돼. 2.5 아니야? 얘들아, 전 세계 평균 요걸 구하는데 요걸 구하고 전 세계 평균은 35 PSU야. 그러면 뭐예요? 아 이게 그러면 요거보다 이게 크냐 작냐를 따져가지고 이걸 쓰면 돼. 자, 내가 뭐 다른 나라. 이거를 처음 해야 돼? 대가 아니까 항상 마그네슘이 여기다가 0.6 왜 25g이에요. 25 아니 봤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약간 25. 테스트가 근데 아니야 여기다 아, 25 맞아. 아, 25 25 맞아. 맞아. 25인가 아, 그 나는 네. 다른 데잖아. 일단 그 비율은 어떻게 됐으니까. 그거 아니야? 비율은 같겠지. 그럼 그거 아니야? 비율은 됐으니까. 25야 이게. 25. 산태하지. 야 25에다가 10하고 그다음에 그거에다가 아 2분에 가까이 여기 나가야 돼. 25점 형이 35년 그러는 거야. 이게 35가 더 낮은 거지. 더 하신 거지. 같은 걸로 하면은 이번에서 갔다 오면 아, 정말 잘 또 뭐가? 기사는 괜찮은데. 여기 비율은 같다니까. 그러면 여기 25 PS 영화 낮추면 다른 거 아니면 12.5 PS 아 그냥 비례식이면 이게 맞지. 근데 왜 나왔어? 25.5. 여기서 아니 25가 미지수 비례해야 돼? 이제 X가 밑에 뭐 25.6. 맞아. 진짜 맞아.
쟤네도 못쓰는데 맞다니까? 진짜? 야, 비례식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닌가? 보였니? 네. 근데 비례식 어떻게 그 비례식 여기 있구나. 자, 1번 답은 얼마지? 25. 그렇지. 잘했네. 다 더하면 돼. 얘들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횟수가 지금 100g이지. 이제 여기가 2.5거든. 다 더하면. 그래서 그치 여기서 곱하기 1000을 해야 돼. 1000을 곱해. 그러면 25 PS. 자, 그러면 환경은 어떨까? 환경. 그러면 전 세계 평균보다 낮지. 그러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이다.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빙하가 녹는 지역, 그치? 빙하가 녹는 지역이다. 녹는 지역. 그냥 덥다 적었어. 또는 그거 하면 돼. 강물의 유입량이 많은 지역. 이렇게 쓰면 돼. 잠수라고 해도 돼요? 담수 상관없어. 담수. 강물의 유입량이 많은 지역. 근데 극지방이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극지방 또는 적도 도굴이다. 근데 그치? 그러면은 적도가 이게 많다 이렇다는 거를 설명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극지방은 이거를 또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극지방인데 빙하가 녹는 그치 극지방.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없어. 아니. 자, 그럼 아니. 얘들아, 해수 100g. 자, 해수 100g 속에 들어있는 황산 마그네슘이 0.18이었다면 그러면 저 위에 봐봐. 위에 25 ps일 때는 황산 마그네슘이 얼마였지? 25 ps. 0.12. 0.12였어. 근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x psu. 근데 0.18이네. 야, 이거 따라 적어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몇 배일까 이거지? 2분의 3배 했네? 맞나? 와 와 진짜. 선생님 멋져요. 0. 선배 못 쳤어. 아니 0.12에서 맞지? 사람이야. 사람이 항상 마그네슘이지, 그렇지? 그럼 얘도 0.1이겠지. 완전 일리요. 아니 내가 지금 다른 것 좀 보고 생각하고 있었어. 2분의 3배. 또 2분의 3배는 2분의 75. 그럼 2분의 75. 할 수 있겠어? 네. 응, 37점. 얘들아. 네 이거 분수로 적어야 돼. 조금만 적어. 네 이거 분수로 적어야 돼요. 소수로 적어야 돼. 소수로 적어도 되고 분수로 적어도 되는데 보통 소수로 많이 적어줘요. 37점. 37점. 이거 뭔가 무조건. 이거 뭔가 무조건 이거 나온다. 이거 시험 나와. 얘들아 이것도 한번 해볼래? 같이.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시험 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너가 풀어. 그럴까? 야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수도 앞에 있는 콩벌레. 그럼 뭔 소리야? 자 미안한데 이거는 그럼 집에서 한번 해봐봐. 자, 숙제예요? 이거는 한번 해봐. 한 문제. 숙제예요? 한번 자,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자 얘들아 2024년 경기 영재고에서 나온 이거 문제가 맞추면 나 연구 간다. 똑같다. 그냥 보여줄게. 이거 맞추면 영재 가는 거죠? 그렇지. 네 영재. 여기서 4번도 풀어야 돼요? 아니. 수증기라는.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안 배운 거야. 4번은 기권이야. 홍해가 뭔지 몰라도 돼. 홍해가 어딘지도 몰라도 돼. 질량이 뭔지 모르겠다. 아니 질량이 뭔지를 자 거기 보면은 자 문제를 읽어보면 그치? 자 위에 뭐 3개 있지 그치? 거기서 여기서 0.2kg 여기서 0.3kg 여기서 0.5kg을 가져왔어 그치? 그러면서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본 거야 근데 그거 되게 쉽대 되게 쉽 책 보면서 해도 되지. 그치?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이거를 뭐 맞췄다 틀렸다 너 왜 틀렸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참고로 경기 영재고는 우리나라에서 그치? 제일 좋은 영재고가 서울이고 그 다음이 경기야. 오케이 이거 맞춰 나 공기로 맞춰. 그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자 그런 데서 그 나온 문제다. 이거 맞춰.
근데 아주 쉽다. 힌트는 아주 쉽다. 자, 힌트는 아주 쉽다. 옥수수 쉽다. 자, 그거 아니 집에서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치 오자마자 답을 얘기해 볼게. 자, 그러면 57페이지. 57페이지. 지금 하지 마. 해수의 온도. 네, 이거 비가 생기로. 자, 해수의 온도. 이제 우리 염분에서 염분은 쉽게 말하면 싱겁냐 짜냐 이 뜻이고, 자 이제 해수의 온도. 자, 해수의 온도는 그치 수온을 얘기한다. 수온. 그러면 이 수온이 이게 뭔 영향이냐면, 우리 아까 전에 그치 물에다가 소금을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물이 무거워져 가벼워져? 물이 무거워지거든. 이걸 밀도가 커. 그래서 그 물은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거 있냐면, 혹시 삶은 달걀을 물에 넣어봤어? 네. 네. 그러면 그냥 삶은 달걀 말고 그냥 달걀 물에 넣으면 달걀이 그냥 내려가 위로 떠. 가라앉아. 여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뜬다고. 그러면 소금을 집어넣으면 염분이 이제 커져서 그치 물의 밀도가 증가한 거거든. 그래서 물이 무거워진 거야. 자, 근데 자, 그렇지 이렇게. 근데 있잖아. 그렇지 염분만 말고 온도도 영향을 줘. 자, 그러면 달걀이 가라앉아 있어. 그러면 여기 물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더 뭐가 있다고? 온도를 높일까 낮출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찬물이 아래로 내려가, 따뜻한 물이 아래로 내려가. 차가운 물이 위로. 아래로. 따뜻한 물은 위로 가. 이걸 우리는 대류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물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온도를 낮추면. 그렇지? 그러면 온도를 낮추잖아.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물의 온도를 낮추면 뭐 어떻게든 온도를 낮추면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냐면 소금을 넣어도 되고, 그렇지? 온도를 낮춰도 돼. 그러면 수온도 물의 밀도에 영향을 주거든. 그러면 이제 수온이 이제 밀도에 영향을 준다 하기 때문에 이제 수온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그러면 수온도 종류가 그치 두 종류로 크게 나눠져. 첫 번째가 표층 수온이야. 표층 수온 분포. 표층이라는 건 겉에 표면에서의 수온 분포.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직을 연직이라고 그러거든. 연직 수온 분포. 자,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표층 수온 분포부터 할게. 그럼 표층 수온 분포. 우리 바닷물 한번 생각해봐. 바닷물이 차갑다, 싱겁다 하는 기준이 뭐지?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거는 바닷물은 차갑고, 어떤 지역은 싱겁다가 아니고 차갑다, 뜨겁다. 그 뜨겁다의 기준이 뭐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으면 뜨겁지, 온도가 높지. 네. 더운 적도 지방하고 극지방으로 나눴을 때, 극지방은 수온이 낮고, 그렇지? 적도 지방은 수온이 높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우리 그게 영향을 주는 게 뭐지?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우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인데, 복사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태양 에너지. 그래서 우리 책의 주 원인이 뭐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태양 에너지. 자,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져. 그러면 고위도로 갈수록, 그렇지?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댔어. 그러면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고위도로 갈수록 어때?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지. 그치? 고위도로 갈수록, 그치?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줄어져. 자, 그러면, 그치? 우리 태양 배웠으니까. 왜 고위도로 갈수록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작아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지구가 어떻게 돼 있게? 지구가 둥글었어. 햇빛은 나란하게 온댔잖아, 맞지? 오, 맞다. 그러면 햇빛은 나란하게 오는데 지구는 둥글면, 그치? 적도 지방에서는, 그치? 이게 햇빛을 많이 받는데 똑같은 면적이에요. 극지방에서는 햇빛을 적게 받지. 그치?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줄고 수온이 낮아진다. 그럼 만약에 지구가 네모났다면 어떻게 된다고? 어때?
어때? 똑같지, 그렇지. 똑같아. 적도나 극지방이나 다 똑같다. 근데 지구가 둥그니까 그런가? 그러면 지구는 왜 둥글지? 둥그러서요. 둥글어서 중력 때문에. 오, 잘했어, 그렇지? 자, 지구가 둥근 이유는 뭐다? 중력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고, 지구가 둥근 이유는 중력 때문이야. 왜? 중력은 같은 거리에 있는 물질들은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거든.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물질을 똑같이 잡아당기면, 그렇지? 물질들이 모일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이 똑같은 비율로 와. 그게 둥근 거지. 그래서 태양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목성도 둥근 거야. 그럼 북극성도 둥글 거고, 그치? 다 둥글어.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뭔가 모인 친구들은 다 동그래.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이야.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뭐 다 쉬워. 그 뭐지? 고위로 갈수록 태양 복사의 정이 적다.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고. 그래서 같은 위도는 수온이 비슷할 거야. 그치? 자, 요거 끝났고, 요거 1번은 그냥 끝났고, 그 밑에, 그림 밑에 1번이 아니고 2번이구나. 여기 2번이구나. 자, 이게 1번이고. 그림 밑에 3번 있어, 3번. 그치? 여름이, 그치? 여름이 수온이 높아, 겨울이 수온이 높아. 이거잖아. 당연히 겨울보다 여름이 수온이 높지. 그럼 왜 여름이 높을까? 왜 여름이 수온이 높아? 그러니까 왜 여름이 온도가 높지? 이거잖아. 우리 이거 배웠는데? 여름에? 태양 복사에너지. 태양 복사에 여름이 더 많은 이유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요. 더 길기 때문이지. 자, 이 복습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름이 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지? 라고 물어보면 뭐 대답해야 돼? 자전. 자전인데, 그렇지. 기울어진 채 자전. 지구가 기울어진 채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그럼 몇 도 기울어져 있게? 그렇지. 3.5. 그럼 자, 우리 다 한 거야. 우리 다 한 건데 복습하는 거지 그냥. 여기 태양이 있어. 얘들아, 지구가 2개가 있지. 돌 거야. 그럼 어디가 여름이고 어디가 겨울인지 이제 바로 다 알지? 이쪽이 여름이지. 얘들아, 그치? 태양 보고 인사하고 있는 친구가 여름이야. 태양 등지고 있는 친구가 겨울이야.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낮의 길이가 더 긴 거다. 자, 그거고 그 밑에 이제 연직 수온 분포 이거 하면 되죠. 연직 수온 분포하면 돼. 그 표층 수온 분포는 요 정도만 해도 돼.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자, 이제 연직 수온 분포 해볼게. 자, 연직은 수직으로 수온 분포는 어떻게 됐냐 이거거든. 연직 수온 분포. 자, 연직 수온 분포는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 그치? 책임 그래프가 하나 있어. 근데 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지? 태양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랑 뭐 바람도 영향을 줘. 자, 바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자, 그래프를 쭉. 그렇지. 자, 여기 x축이 수온 온도야, 온도. y축이 이제 깊이. 저 깊이 들어갈. 자,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한 대략 몇 도냐면 15에서 18 정도 되거든. 지구가 몇 도니 하면 뭐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한 15에서 18 정도. 그래서 15도씨 정도 되는 여기 15에서 18 한 그 정도. 그럼 쭉 있는데 이게 이렇게다가 이렇게 해서 봐. 여기는 일정해. 그치?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가 한 이제 대략 얼마냐면 150m. 자, 그러다가 그치? 수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왜 낮아질까? 햇빛이 적게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햇빛이 많은데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햇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햇빛이 안 오면 나중에 거의 1점. 여기가 얼마냐면 대략 1000m.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000m라는 얘기는 햇빛은 어디까지? 1000m까지 간다는 얘기야. 1000m 다음에 햇빛이 안 가. 그래서 어두컴컴해.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이걸 세 개의 층으로 나누거든, 얘들아. 이 층 이름이 있어. 이 층 이름. 요 층, 그치? 150m짜리 대략 여기가 혼합층이야. 이름이 혼합층이야. 뭔가 이름에서 뭔가 혼합한다는 게 느낌.
여기가 수온이 점점 줄어든 데서 이름이 수온 약층. 그렇지? 여기는 이제 그렇지 거의 온도 변화 심해층.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그러니까 이 나누는 기준이 뭐지 그러면? 그렇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렇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뭐 이런 거 쓰면 돼. 그래서 여기 층산 구조가 나뉘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이게 기준이겠지, 그렇지? 기준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뭐 아무거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수온 변화, 뭐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수온 약층은 온도가 왜 줄어들어 하면 여기는 왜 줄어들어 하면 깊이 내려갈수록 뭐? 깊이 들어갈수록 햇빛의 양이 보다는 햇빛이 줄어들기 때문이지, 그렇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가서 햇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게 기본. 근데 얘는 왜 일정해? 이거야. 얘는 왜 일정해? 이름이 혼합이잖아. 뭔가 섞일 것 같지 않니? 그렇지?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섞일까?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표층 있잖아, 얘들아 봐. 위에 바람이 불면 그 밑에 있는 물도 바람 따라가. 바람이 불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물은 따라가. 근데 이게 전부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것만 바람 따라가. 그러면 바람을 따라가다 보면 서로 막 섞이는 거지. 그래서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한데 왜 일정하니? 그치? 우리 책에 여기 나와 있어. 뭐라고?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그치? 바람의 혼합작용.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하지. 자, 그러면 바람의 혼합작용. 그러면 있잖아.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어때? 수온 이 두께가 어때? 두껍겠지. 그러면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데, 그렇지? 바람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렇지? 두께가 두껍다. 그렇지? 두께가 두껍다. 다 알겠지? 안 어렵지 않니, 얘들아? 안 어렵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수온 약층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깊이가 깊을수록 햇빛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수온이 점점 내려간다. 자, 근데 있잖아. 근데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봐. 찬물이 어디 있어? 찬물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찬물이 이 둘 중에 아래지. 이쪽이 찬물이야. 찬물은 파란색. 자, 여기가 찬물이야, 찬물. 그럼 따뜻한 물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은 위에 있지. 그러면 찬물이 무거워, 따뜻한 물이 무거워? 찬물이 무거워.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어. 그러면 얘가 서로 위아래가 서로 섞여 안 섞여? 얘들아 봐. 반대로 생각해봐. 위쪽이 찬물이야. 아래쪽이 따뜻해. 그럼 어떻게 돼? 섞이지. 찬물은 내려오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 우리 한번 생각해봐. 우리 라면을 끓이는 거, 그치? 얘들아, 그치? 집에서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 물 있어. 그러면 어디가 먼저 데워져? 아래쪽이 데워져. 그러면 아래쪽이 따뜻한 물이 되니까 위로 올라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어때?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겠지. 그치? 맞지?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대류라고 불러. 그러면 찬물은 내려가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간다가 기본이야. 근데 찬물이 아래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 있으면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그렇지. 대류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대류가 안 일어나면 여기 있는 층과 여기 있는 층이 물이 섞일까? 잘 안 섞일까? 안 섞여. 그래서 심해층에 있는 게 그치? 혼합층에 안 오고 혼합층에 있는 게 심해층으로 잘 안 간다고. 그치?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저기 심해층에서 사는 생물이 가끔씩 잡혔다고 뉴스에 뜨거든? 그치? 그게 왜? 기본적으로 서로 왕래는 안 해. 심해층에 있는 그치? 어떤 물고기가 혼합층으로 안 올라온다. 물 자체가 이동 안 한다.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지? 이 둘을 서로 차단하는 역할을 해. 그러면 자 얘는 찬물이 아래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 있어서 그치?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이 안정하다는 얘기야. 이때 안정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 안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밑에 줄 그거 있어. 그래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하다. 그래서 화살표. 혼합층과 심해층은 열과 물질을 그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얘가 수온 약층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심해층은 그냥 햇빛이 도달하지 않아 수온이 일정하고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게 심해층이다. 얘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이거만 햇빛도 없고 바람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 뭐냐면 햇빛도 없고 바람도 없어.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일어나잖아. 수온이 일정 계절 생각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치? 아니 밑에 건 나왔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건데 자 일단 숙제는 58페이지에 7번까지 50 그치? 아니 끝이 아니 뒤에 있잖아 뒤에. 아 뒤에 뭐그뭘 붙였지? 자 뒤에 어디까지냐면은 어디까지고 16번까지. 어디 아 60쪽 60쪽 하고 얘들아 어디냐면 얼마 없어. 그리고 프린트 한 장 그 남은 그 뭐고 한 문제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우와 선생 앞에 900그래 900 아니야 이거? 900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900인데 이거 900인데 900인데 맞지 이거? 나중에 막 보였어 3만원 애들이 한 번씩 붙다 있잖아. 아야 이게 시험을 왜? 왜 미친 야니 취향이 요즘 전화해 볼까? 너희들이 자기들 뭐 주문을 올라오는데 빨리 와. 스트레스. 기술이야 발달. 정말 일반 수준이랑 기술이야. 다 이해하고 한장 조기시켜라. 겁나 슬프다 진짜. 야 근데 그 이성형이 그거야? 이성이? 해. 너 이성형 알아? 같은 수학생들이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은 뭐라고? 같은 수학. 너 수학 어디야? 우리 반? 어제야. 딱 점심 시간. 어제야 시험 뒤집어. 시켰잖아. 뒤집어 싶나봐 얘 진짜. 선생님 뭐라 했어? 점심 시간에 할 일이 없는데. 점심 시간에 왜 지금 쉬는 시간에 준비하는 아, 댄스 안 와? 춤 배워야 돼. 망했어. 시간에? 너 춤수업 시간에? 나는 쉬는 시간에? 나 몸치 알고 몇 시간이었는데? 나세번 하자 몸치 안 보여줘. 나도 왜 저러서? 안 가르쳐 잘 진짜 알고 나 웨이브가 안 돼. 아이고 분명히 돼가지고 반에서 나 그거 알아. 떠들고 그랬대. 아 웨이브 가끔씩 찾아보긴 한데. 너네가 너네가 주면 아니 일본에 영어가 있어 와. 아니 하필 내가 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정진 인생은 타이밍이다 집에 다 찍었다. 야 주셔봐 여기 다 찍혔어 야 이거야 나 교회 본다. 얘가 너네가 이게 설명을 했는데 그 생일을 못 맞아서 그냥 또 내신상에서 컬러 붙여줄 것 같아. 우리 반 춤이랑 아니
이거 보여줄까? 우리 그래 나는 남자인 거야. 내가 잘해줘서 안 돼. 애들 축하하고. 이런 어떻게 아니 잘해줘야 돼. 게임을 사야 돼. 그냥 몇개 찾아보면 나 이거 안 먹어. 야 이거 니도 죽는 게 아니야. 괜찮아 우리 니는 뭐해? 아니 이거 몇 진짜 뭐 재우는 학교에서 스폰 사잖아. 반갑습니다. 있잖아요. 오늘 숙제하다가 제가 동안 스킬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거 없다. 뭘 죄송할 게 나서 왜 이래? 자 우리 9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제 페이지를 쓰면 자 92페이지 자 1번부터 한번 풀어줄 테니까 보자. 자 1번에 바로 1번은 A 신경세포체, 2번은 C 축삭걸리, 3번은 B 가지걸리. 2번은 1번이 감각뉴런이고 디귿, 2번은 열압뉴런 기억, 3번은 운동뉴런 니은. 3번은 기억이 감각뉴런, 니은은 운동뉴런. 4번은 A는 대뇌, B는 간뇌, C는 중간뇌, D는 연수, E는 소뇌. 5번은 자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C, E, A, B, D. 6번은 X, O, X, O. 94페이지 정도 가면 7번에 OX, OX. 8번은 이것도 순서대로 하면 무무조의무. 9번에 1번은 니은, 2번은 디귿, 3번 기억. 10번에 1번은 기억이 F, 니은 E, 2번은 기억이 B, 니은 C, 디귿 D, 그 다음에 니은 E. 근데 이제 95페이지 넘어와서 정리해. 기억은 되네, 니은도 되네, 디귿 시간, 리얼은 빠르다. 확인 문제 1번은 OXXO, 2번은 반응 시간이 길어져서 교통사고 가능성이 커진다 라고 적으면. 자, 질문 없나? 자, 그럼 96페이지 정리는 기억이 무조건, 니은은 특수. 자, 확인 문제 1번은 OOXXX,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은 갑작스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질문 없나? 자, 그러면 97페이지 3번에 이거 대인차 가지고 뭐라고? 대인차 가지고 있고 뭔 소리야? 공이 작아지는 건 중간내가 하는데. 자, 97페이지 넘어갈까요?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나, 4번에 5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질문. 자, 없으면 넘어갈 거야. 자,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2번, 10번은 A가 가다, B는 마, C는 나라. 11번에 5번, 12번에 2번, 5번. 그 다음에 13번은 자, 자극이 눈의 시각신경으로 눈을 통해 시각신경으로 전달되면 대뇌,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손의 근육으로 이동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각신경, 대뇌,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해주면 돼. 14번에 2번, 15번에 2번, 16번에 1번. 질문. 11번이요. 11번. 반사의 중추가 다른 걸 찾아라고 그랬다, 그지? 자, 지금 여기 하품, 기침, 구토, 재채기 이건 연수하는 거고 마지막은 척수하는 거죠.
자, 다른 거는. 자, 없으면 또 뭔가요? 100페이지. 1번에, 바로 1번은, 기억이 확장하여 동공이 작아진다. 바로 이거는 D 중간내. 2번에 1번, 3번에 기억,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은 B. 여기 질문. 원하는 거? 3번? 3번에 지금 이거 무릎 반사다. 알겠지? 무릎 반사는 여기에 툭 치면은 여기 이게 그 쳤을 때 자극이 B를 통해서 C로 와야 돼. C로. 자, 그래서 이 공방치에 의한 자극은 A와 B로 전달된다라고 돼 있지. 내가 이거 앞에서 얘기했었다 저번 시간에. 내늘에도 가고 그 다음에 척수로도 가. 그 다음에 B는 재채기 하품 전혀 다르지. 재채기 하품 어디라고? 연수. C는 교감신경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렇게 좀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신경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그 C 자체가 그냥 운동신경이야. 그래서 이거는 교감신경에 속한다라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해서 동공을 확장시키고 소화나 이런 걸 억제하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 호흡 빠르게 하고 이런 건데 근육에 직접 연결해가지고 뭘 하거나 그러진 않아. 자, 다른 거는 없나? 자, 그럼 101페이지 넘어갈 거야. 101페이지. 이게 항상성 이게 이제 이 단어 마지막 거거든. 그래서 이게지 그지? 항상성 문제이고 끝나고 나면 아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숙제 풀이 같은 거 좀 하겠지. 자, 그 다음이 다음 주 목요일이네. 다음 주 목요일. 자,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저 요거는 이제 뭐 앞에서처럼 이게 동물과 에너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건 아니니까 뭐 생각보다 할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101페이지. 자, 여기 먼저 항상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상성 정의에다가 줄을 하나 꺼줘볼까?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할 때 몸속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것들은 주변에 뭐가 변해도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체온, 혈당량, 그 다음에 수분량.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 여기서 뭔가가 변하면 우리 몸에 직접적인 타격이 와. 자, 그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테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이런 항상성 관련해 가지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야. 호르몬은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호르몬이 먼지가 나오지 신호를 전달하는 광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자, 거기 특징이 4개가 나와. 그걸 가로로 묶어줘 볼까?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내분비샘이 먼지는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와. 이게 우리 예전에 소화할 때 이 얘기 썼는데 기억나는 애들이 있으려나? 우리가 소화기관에 식도, 위, 소장, 대장은 우리 몸 안이라더나 밖이라더나? 우리 몸 밖이라고 그랬지. 왜? 우리 몸 밖이다 거기는. 제가 택관 소리하고 몸 대출되기는 뭘 대출돼. 자, 우리가 몸 안과 몸 밖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상피 조직이야. 이 상피 조직 안쪽은 우리 몸 안이라고 부르고 상피 조직 밖은 우리 몸 밖이라고 불러. 우리 피부가 대표적인 상피 조직으로 돼 있거든. 그런데 소화관들도 상피 조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상피 조직 바깥쪽 음식물이 지나가고만 있는 거지 사실은 상피 조직 바깥쪽에 있는 거라서 소화기관에 즉 소화관 내에 있는 음식물은 우리 몸 밖을 지나가는 거야. 대신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니까 상피 조직이 얇아. 그 피부랑 다르게 얇아서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내분비샘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서 물질을 분비하는 걸 내분비샘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물질을 생성하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 그게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온다. 자 그리고 외분비샘이 뭐냐? 침샘, 소화샘, 눈물샘, 땀샘 같이 상피 조직 바깥으로 물질을 내놓는 걸 말하는데 얘네들은 따로 분비관이 존재를 해. 자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차이점이 자 이제 우리 상피 조직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분비를 하느냐 안쪽으로 분비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에 보면 표적 세포라는 게 있어. 또는 표적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건 어디선가 분비가 되면 혈액을 통해서 쭉 돌아다니다가 얘가 작용하는 세포나 기관이 따로 있다. 아무 데나 가서 작용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 불러. 그리고 매우 적은 양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짜 적은 양만 있으면 돼. 요게 나는 키가 작으니까 키가 커지는 호르몬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정상치보다 높은 수치로 호르몬이 나오면 과다증이라는 게 생겨. 이게 뭔지는 제일 밑에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할 거야. 그리고 원래 평균치보다 적은 양이 나오면 결핍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나오지. 자 그런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할 때는 호르몬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신경도 같이 작용을 해.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 놨는데 신경은 우리 몸 항상성 유지를 할 때 자 이게 문제가 신경은 정보 전달은 매우 빠른데 지속성이 약해. 즉 지속성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짧게 뭘 하고 말아. 그럼 내가 팔을 들고 있어. 그럼 그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야. 들고 있어라고. 자 그런데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니까 느려. 반응하는 데까지 좀 느리거든. 대신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돼. 거기다가 넓은 범위를 즉 기관 하나를 통째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적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어. 자 요거 구분한 거 두 개. 자 이제 3번의 표로 딱 정리가 돼서 나와 있지. 자 호르몬의 종류들 한번 볼까? 자, 이 호르몬의 종류는 굳이 일일이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어디선가 들어봤던 호르몬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대부분 처음 듣는 거일 거야. 자 먼저 우리 뇌하수체라는 게 있는데 이 뇌하수체는 어디 있는 거냐면 간뇌에 있다. 간뇌에는 시상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시상하부라는 곳에 뇌하수체라고 부르는 콩알 정도 크기, 그보다 조금 작은 녀석이 있어. 자, 거기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자, 거기 보니까 나와 있지. 생장 호르몬. 너가 나이 때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야. 그 다음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은 어디냐면은 거기 목 있는데 나비 모양으로 있어. 자,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것도 이제 너가 나이 때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지. 항이뇨 호르몬 하는 게 있어.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 양을 줄이는 호르몬이야. 자, 여기 이제 이런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중학교 내용에서는 이 정도가 끝이야. 자, 그리고 갑상샘, 목에 있다 그랬지?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자, 거기 역할이 세포호흡 촉진이라고 나와 있지? 세포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게끔 만드는 호르몬이야. 주로 우리 몸에 근육을 많이 써야 될 때 주로 분비되는 게 이거다. 자, 그 다음에 콩팥 위에는 부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 자, 여기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러. 그래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그래서 얘는 심장박동이나 호흡을 촉진하고 혈당량도 증가를 시켜가지고 우리 몸이 뭔가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자. 우리 앞에서 이자 나왔었다. 어디서 나오더라? 이자 어디서 나왔어? 소화할 때 나왔지, 이자. 그래서 위 밑에 이제 12지장 쪽에 붙어 있던데 이 이자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이다.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인 건 우리 몸에 이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소화효소도 분비를 하고 호르몬도 분비를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자야. 여기서는 이제 호르몬으로는 두 가지, 인슐린, 글루카곤.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야. 자, 그 다음에 난소와 정소 나오지. 그래서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고,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뭐 2차 성징이라 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뭐 성교육한다 해가지고 뭐 2차 성징이 어쩌고 매달 그 대단한 소리 만날 배우거든. 그게 오른쪽에 나와. 이것도 너 학교에서만 봤을걸. 그 주로 언제 배운대 그거? 무슨 가정 시간에 배우는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 거기 보면은 뭐 성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남자애들은 뭐다? 수염이 나. 조금 더 있어야 돼.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뭐 근육이 발달하고 뭐 정자를 생산한다 나오는데 하여튼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여자애들은 목소리가 가늘어진대. 가늘어지고 가슴과 골반이 발달하고 월경을 시작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뭐 자기가 지랄 알겠지. 이거는 굳이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할 거야. 어차피 뭐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쟤네들은 언제 큰일 나나 저거. 자, 일단 호르몬은 이렇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 호르몬은 진짜 조금씩만 있으면 돼.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 그 밑에 보면은 결핍증 과다증 나와. 자,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어떤 일이 나오냐? 거인증. 성장기에 과다 분비가 되면 거인증. 거인증은 문제점이 뭐냐면 키가 2m가 넘어. 2m가 넘어. 근데 문제는 2m까지만 딱 커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 커. 건물장이 이제 계속 큰다. 자, 그러면 키가 크니까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그 난쟁이 똥자리만 하는 것들이 있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키가 크면 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길어지지. 길어지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심장이다. 이게 이제 심장이야. 우리 심장은 그 정도 높이까지 펌프질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질 않아. 그러니까 키가 계속 크면 어떻게 해야 돼? 심장이 무리가 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길어지잖아. 길어지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 관절에 문제가 생겨.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하중을 관절이 못 버티는 거야. 그럼 나중에 걷기도 힘들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 이게 거인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성장기가 끝났는데 나는 성장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고 싶다 이래가지고 생장 호르몬 주사 같은 걸 맞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말단 비대증이라는 게 생겨. 말단 비대증은 뭐냐면 손하고 면상만 커지는 거야. 키가 안 크고 대가리만 커져. 알겠냐?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더 있으면 내가 더 크지 않을까? 안 그렇다. 자기 몸에는 적정한 양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키가 안 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생장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 그럴 때는 생장 호르몬 주사를 따로 맞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이야. 근데 거기다가 생장 호르몬 주사를 더 맞으면 어떻게 된다? 과다증 걸린다.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이라는 물질도 있어. 티록신은 이 과다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게 나와. 항진이라는 게 뭐냐? 그 기능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몸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면 살이 잘 빠져. 살이 잘 안 쪄. 거기다가 신경이 예민하고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눈알이 돌출돼서 뒤통수 때리면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생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무게감이 빠져. 그러니까 뭔가 이것저것 귀찮고 하기 싫은 거지. 그리고 앉아서 뭐만 하느냐? 처먹기만 해. 그래서 살이 찌기가 쉬워.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있다. 인슐린 보면은 당뇨병 해가지고 나오는데 글루카곤은 뭐 이런 거 안 나오지. 우리 몸에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들은 몇 가지가 더 있거든. 그 앞에 보면 있잖아. 아드레날린도 혈당량 증가시켜. 글루카곤도 혈당량 증가시키고, 이거 이외에도 있잖아.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은 더 있거든. 그런데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은 하나밖에 없다.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이 뭐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에 걸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선생님, 네. 인슐린이 가다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은 과다로 있으면 혈당량이 줄어들 뿐인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인슐린이 지금 과다로 분비될 만큼 있잖아. 과다하게 분비될 만큼 우리 몸이 그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혈당량이 낮아지지. 그러면 바로 글루카곤이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혈당량 높여버려. 그래서 인슐린은 과다에 대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결핍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는 그냥 간단해. 뭐 했을 때 우리 혈액의 당 수치가 높아졌을 때 그럴 때는 뭐 당연히 있잖아.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정상인데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 그럼 잘못하면 저혈당으로 죽을 수도 있어. 죽고 싶냐? 너무 뒤지고 싶으면 알았어, 뒤져갖고 하는 거야. 아유, 불쌍해.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결핍증 과다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나오는데, 거기 소인증 됐어. 소인증을 있잖아. 거기 아까 봤던 거 결핍증 이런 것들은 이제 됐고, 말단 비대증 이런 것도 됐고, 기능 저하증도 이를 뭐 설명을 했지. 그리고 당뇨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부터 한 번씩 설명을 했다 그지. 그래서 혈당량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혈액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낮춰줄 필요가 있긴 한데, 이게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뭐.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보통은 당뇨가 걸리는 거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술, 담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 되고, 102페이지는 알아서 숙제로 하면 돼. 네, 10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항상성 유지 원리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이미 나온다. 간뇌 시상 하부라는 거 나오지. 아까 얘기했다. 여수치 어디 있다고? 간뇌 시상, 그 시상에는 또 시상 하부라는 곳에 있다고. 그래서 총 3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3가지 나오기 전에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조절되는 원리 하나가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 혈중 호르몬 농도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조절된다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거기다 하나 적어줘야 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성 피드백이라고 불러. 자, 피드백이 뭔지 혹시 알고 있는 데 있나? 피드백이 뭔지. 뭐야? 어디서 들어본 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다. 피드백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데 있어.
뭐 당연히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자, 피드백이란 뭐냐면은 원인이 결과를 만들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아이고 이런. 한 번 더. 원인이 결과를 만들면 그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피드백이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될 텐데, 내가 뭔가 선생님한테 제출할 게 있어서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조금 잘못됐고 이거 수정해야 되겠어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이런 걸 갖다가 피드백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한 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지. 근데 그 결과물 때문에 다시 또 원인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간뇌가 이제 티록신을 분비하게끔 했어. 그러면 티록신을 분비하게끔 해가지고 뭔가가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 티록신을 분비하라는 명령이 가고 나면은 얘가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분비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티록신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성에서 다시 그 많아졌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은 이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량을 줄여서 티록신 양을 다시 줄이는 형태로. 그러니까는 티록신의 양이 부족해지면 이거를 더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게 명령을 내려서 시간이 지났더니 티록신 양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분비 안 하게끔, 분비를 좀 양을 줄이게끔,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게끔 이렇게 호르몬 양을 줄이는 이런 형태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이거는 음성 피드백은 주로 양을 줄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명령이 수행되는 걸 음성 피드백. 양을 늘리게끔 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지금 중학교 내용에서는 안 나와. 중학교 내용에서는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나오거든. 뭐냐면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게 옥시토신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있어. 이 옥시토신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자궁수축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출산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산통, 진통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주기가 점점 짧아져. 그래가지고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제 자궁을 꾹 수축시켜서 아이가 나오게끔 만들거든. 근데 안 나가잖아. 그럼 호르몬 양을 늘려버려. 그래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세게 누르게끔. 그리고 또 안 나가잖아. 그럼 더 늘려. 그렇게 해가지고 양을 점점 늘리는 쪽으로 바꾸는 걸 양성 피드백이라고 불러. 자, 이런 호르몬들은 남자도 나온다 이게. 그 기능만 다르지. 그거는 있잖아. 남자애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도 나오고 여자애들도 있잖아. 똑같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나와. 근데 그 양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어떠냐면은 여자애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고 남자애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는 자궁 수축을 주로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도 사실은 남자애들한테 분비가 된다. 그런데 그게 다른 기능을 해. 자,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될 때는 특이하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특이한 행동들도 하게 되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야 돼. 학교 갈 때 정문이나 후문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좀 생각해봐. 정문, 후문 말고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 안 넘어서. 그래, 담 넘어가지. 그 잘 안 해. 담 넘어가는 애들 많아. 안 그러냐? 많아. 근데 초등학교 때는 대체로 어떠냐면은 여자애들도 담 넘어가고 남자애들도 담 넘어가고 이래. 안 그렇더나? 그 다음에 초등학생 때는 운동장에서 막 뛰잖아. 그럼 여자애들도 뛰고 남자애들도 뛰고 똑같아. 대부분 똑같이 되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어떻대? 남자애들은 어떻대? 뛰댕기지? 네. 여자애들은 안 뛰지. 이제 잘 안 뛰지. 어떤 애들은 뛰어. 그런데 상당수가 잘 안 뛰어. 그럼 뭐 해? 체육 시간 되면 그거 있잖아. 뭐 공 딱 던져놓고 놀아라 이러면은 뭐 해?
여자애들 뭐 어때? 피고요. 피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늘 밑에 어디 가가지고 저끼리 있잖아 수다 떨고 앉아있다고. 왜 그래? 왜 그런 거 같아?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수동적인 형태로 변한다. 이게 많이 분비되면 수동적인 형태로 변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근육 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껴. 희한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본격적으로 되면 이제 자기의 외부를 꾸미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나가서 뛰댕기면 어떻게 되는데? 타지. 그지? 그러니까는 그거 탈까 봐서 이제 안 뛰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치는데 앉아있어도 되는데 따뜻할 텐데 그러진 않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남자애들은 어떻느냐?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있잖아. 좀 무모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잘 보면 어때? 중학생들, 남자애들 병신들 천지 맞잖아. 온갖 병신짓 다 한다. 병신들 천지라니까. 그러다가 심하면 어떤 애들도 있느냐? 뒤지는 애들.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이런 식으로 뭔가 성향 차이를 나타나기도 해. 약간 테스토스테론은 약간 공격적이면서 이런 활동을 하게끔 만들거든.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약간 수동적이면서 이렇게 뭔가 많은 활동을 갖다가 좀 억제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 그래서 너가 있잖아, 밤에 소리 지르고 오토바이 음악 틀고 돌아다니는 새끼들 있지. 알잖아. 그지? 그거 100% 남자야. 여자들 중에 그러고 다니는 애가 있을까?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그러고 다니느냐?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항상 좀 그래. 이상하게 사람을 병신짓하게 만들어. 이 공격적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 나이가 들면 너도 갱년기 들어봤지? 그지? 나이가 들면 부모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래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호르몬이 역전이 돼.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쑥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너가 몸에 있잖아. 그 여자들도 테스토스테론 분비된다 그랬지. 그지? 남자애들도 에스트로겐 분비된다 그랬지.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별 변화가 없어. 쭉 일정한 영역에 나와. 근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 테스토스테론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겨. 그걸 갱년기라고 부르거든. 딱 낮아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공격적으로 돼. 그 피부에 있는 피하 지방 있잖아. 피하 지방도 여자애들이 잘 발달하거든. 그것도 줄어들어. 목소리도 걸걸해진다. 그래서 저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아줌마들 있지. 목소리도 좀 걸걸한 아줌마들 많잖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해. 뭔가 잘못도 이제 심기가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쌍욕부터 날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아저씨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더 많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삐져. 드라마보다 울어. 그리고 잔소리가 심해져. 나중에 아마 지금 겪고 있거나 겪을 거야. 오히려 이제 이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은 엄마가 자꾸 밖에 나가서 있잖아. 친구들 만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아빠는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고 이래. 그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야. 자, 이제 항상성 조절 그 첫 번째 거 한번 볼까? 혈당량 조절이야. 혈당량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우리 몸에 이제 주로 혈당량이 높아질 때가 언제냐? 뭘 먹었을 때. 밥을 먹든 과자를 먹든 이렇게 뭔가를 먹었을 때 거기 있는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포도당 생기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혈당량이 높아져. 높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간대가 영향을 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2차에서 인슐린이 분비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바꿔서 저장하게 됩니다. 요게 나중에 많이 헷갈린다. 문제 풀 때 글리코젠하고 글루카곤하고 많이 헷갈린다. 분명히 이해했어? 글리코젠하고 글루카곤 많이 헷갈려.
글리코젠은 포도당을 저장할 때 우리가 동물이 저장하는 녹말 글리코젠. 자,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세포들이 포도당을 세포 안에다가 강제로 저장하게끔 한다. 인슐린.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양을 줄이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운동을 해. 아니면은 밥을 좀 먹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 밥을 먹을 때까지 시간이 이제 한참 남았고 지금 내가 밥을 먹은지도 한번 내가 뭐 한 끼 정도 굶는 경우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혈당량이 낮아져. 낮아지면 이제 반대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가지고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돼 있던 포도당을 분해해서 혈액에 공급시키고 세포가 저장하고 있던 포도당을 외부로 분비시키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을 늘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수치를 쭉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야. 살짝 낮아지거나 살짝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비슷한 수치로 계속 맞춰줘. 그래서 밥을 먹거나 이러면 인슐린, 운동을 하면 글루카곤 같은 것들이 분비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체온도 한번 볼까? 이제 우리가 추울 때하고 더울 때가 있어.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에 열이 많이 발생하게끔 만들고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너가 추울 때 닭살 돋아.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신경이 작용을 해가지고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버려. 왜? 열이 피부를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이 혈액이 막 열을 공급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부로 나가는 혈액량을 줄여. 그렇게 해가지고 열이 많이 안 빠져나가게끔. 그리고 티록신을 분비를 해. 그래서 그 티록신이 뭐한다? 앞에서 봤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물질이거든. 강제로 호흡을 시켜가지고 열이 발생하게끔 만드는 거야. 더울 때는 반대로. 더울 때는 오히려 티록신 분비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부 쪽으로 혈액이 많이 흐르게끔 만들어서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게끔 거기다가 땀까지 흘리게끔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체온이 만약에 2, 3도씩 낮아지면 저체온증이라고 해가지고 심하면 죽는다. 그 다음에 너가 알지? 38도씩 39도씩 올라가면 어때? 고열이 난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지. 여기서 40도씨가 넘은 상태로 있잖아. 계속 유지가 되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뭔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체액 농도 조절하는 것도 제일 밑에 나와. 그래서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할 때는 뭐부터 하느냐? 갈증을 느끼게끔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오줌의 양을 줄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콩팥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재흡수량을 늘려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줄이고 만약에 지금 내가 물이 너무 많아 농도가 너무 낮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끔 해. 그래서 오줌의 양을 늘려버리는 거지. 이걸 하는 게 뭐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 항이뇨는 오줌을 못 누게 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주로 언제 분비되느냐 바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만약에 우리 몸에 물이 넘쳐날 정도로 많아 오줌을 빨리빨리 싸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을 감소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많은 양의 오줌을 싸게끔 만들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성 조절 과정 보면은 혈당량 조절하고 있었지, 체온도 조절하지, 그 다음에 몸속의 수분량도 조절을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몸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와. 심하면 죽는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나중에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것들이 105페이지 막 나오고 할 텐데 105페이지 이거 유제 문제도 너 숙제해야 된다. 알겠지? 요거 못 보면 꼭 비워놓고 안 하는 것들도 있어. 아 몰랐어 이러는데 모르긴 뭘 몰라 하기 싫으니까 안 했겠지. 응?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였더라? 우리 102페이지도 해야 되고 10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109페이지까지만 하면 돼. 그 뒤에 110, 111페이지에는 무슨 서술형 문제 나오는데 이건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거든. 그래서 10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조금만 풀어주면 돼. 수학이 주로 들어가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건 숙제로 해주는데